청소년 다문화 이해 여행, 다문화 시대 의사소통 역량 기르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청소년 다문화 이해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다문화 시대의 의사소통 역량 기르기라는 주제로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여행을 함께할 강사님을 모셔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 청소년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왔네요. 그중 한 친구의 사연을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바른중학교 1학년 박세원이라고 합니다. 저희 반에는 캐나다에서 전학 온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인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쉽게 오해를 하고 상처를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 친구들도 외국에서 온 친구가 들으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말들을 장난스럽게 자주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외국에서 온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또 외국에서 온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외국에서 온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대화하는 방법과 외국에서 온 친구와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질문으로 보내왔습니다. 세원 학생의 사연 잘 들어보았습니다. 강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먼저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시대에 갖춰야 할 올바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봐야겠네요. 강사님, 그거 좋은 생각인데요. 달성할 학습 목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번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다문화 사회에서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설명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들과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자세를 갖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약 80%를 의사소통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의 예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의사소통은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는 것, 또 학교에서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는 것 모두 의사소통에 해당되겠죠. 네, 맞아요. 이렇게 우리에게 의사소통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 이러한 점을 특별히 의식하지 않고 누구나 의사소통을 무난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의사소통을 하는 가운데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반대로 큰 용기를 심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표현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표현을 잘하지 않거나 표현에 서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용기를 줄 수도 있겠군요.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서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를 받은 사례나 용기를 얻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말은 상대방에게 힘을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서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갈등하게 만들기도 해요. 더구나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다문화 사회에서의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과의 의사소통을 통해 격려를 받기도 하고 알게 모르게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말하는 사람이 상처를 줄 생각이 아니었는데 의도와는 다르게 전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건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쉽게 겪는 일이겠군요. 네, 맞아요.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아마 여러분처럼 누군가의 말로 인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 사는 오늘날,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문화 시대의 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들을 배워나가겠습니다. 우선 우리 삶에서 타문화 구성원과의 의사소통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사소통이란 내가 가진 생각, 느낌, 의도, 상태나 사실 등을 상대방에게 전하고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을 읽거나 들으며 이해하는 것을 뜻하는데 타문화 구성원과는 아무래도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시간을 한국 사람들끼리 의사소통함에 보내지만 다른 문화에 속한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를 문화 간 의사소통이라고 해요. 사용하는 언어와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 사이의 문화 간 의사소통은 동일한 문화권의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생각지도 않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습니다. 잠깐, 영상 편지가 도착했네요. 함께 살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줄리앙이라고 합니다. 저는 중학생이고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에 담임 선생님의 생신날 겪은 당황스러운 사건에 대하여 소개를 하려고 해요. 그날 선생님의 생신을 축하드리기 위해 반 친구들과 함께 케이크와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고 교실에 풍선도 달았어요. 준비가 끝나고 선생님께서 교실로 들어오셨어요. 그때 저는 며칠 전 친구의 생일 파티 때 부른 재미있는 노래가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께 그 노래를 불러드려야겠다고 생각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순간 선생님과 친구들의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반 친구들은 저의 행동을 나무라며 선생님께 사과를 하라고 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표정이 어두워지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면서 기분을 풀어드리고 싶었어요. 친구 생일 파티 때 모두들 재미있어 하던 선물이었어요. 뭐가 문제일까요? 줄리앙 친구의 영상 편지 잘 보았습니다. 한국의 생일 파티 문화를 잘못 이해하여 빚어진 상황이군요. 프랑스에서 온 줄리앙은 선생님을 위한 깜짝 생일 파티에서 친근감의 표현으로 왜 태어났니? 라고 노래를 하는 행동을 했어요. 친구의 생일 파티 때는 재미있었던 행동이지만 우더른의 생신 파티 자리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줄리앙은 몰랐을 거예요. 이렇듯 낯선 공간에 있거나 문화가 다르면 생각지도 않은 오해가 발생하고 그것이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하나의 공간에 모여 사는 오늘날에 문화 간 의사소통을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 간 의사소통에 대해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강사님, 의사소통에 필요한 것은 말이나 글인 거죠? 물론 말이나 글도 필요하고요. 언어도 필요합니다. 인간의 의사소통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도를 들음으로써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맺습니다. 의사소통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약속하거나 관습적으로 공유하는 기호체계가 필요한 거죠. 말씀하신 기호체계의 대표적인 것이 언어겠군요. 네, 맞아요. 언어는 가장 효율적이며 세밀한 기호체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소통은 언어를 초월하여 사회적 관계가 형성된 곳이면 언제 어디서나 행해지기 때문에 의사소통을 인간의 행동이나 태도에 수반된 필연적 현상으로 보는 관점이 타당합니다. 예를 들어 가만히 있는 사람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그의 속마음을 읽는 경우, 사랑하는 이를 바라보는 연인의 애정어린 눈빛, 혹은 문 앞에 놓여있는 신발 등에도 소통적 기능이 담겨 있는 것이죠. 문 앞에 놓여있는 신발은 곧 나는 집안에 있어요라는 의미를 전달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행동이나 태도가 발신자와 수신자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할 유효한 수단, 즉 기호체계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의사소통은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디서나 이루어집니다. 의사소통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와츠레비크의 표현은 의사소통이 인간관계에 내재하는 필연적 현상임을 말해줍니다. 상대방에게 등을 돌리고 침묵하는 것과 같은 관계의 영점 상황도 경우에 따라서는 언어에 의해 조율된 기호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 여러분도 같이 대답해 보세요. 앞에서 말했던 문화 간 의사소통이 무엇이라고 했죠? 문화 간 의사소통이란 서로 다른 문화권에 소속된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는 소통 활동이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문화 간 의사소통은 다른 문화 구성원 사이에 전개되는 대인적 교류 행위로서 대화, 상담, 강의, 청취, 동작 등을 포함합니다. 물론 문화 간 의사소통도 기본 구조에 있어서는 일반적 의사소통과 차이가 없죠. 발신자와 수신자가 기호를 사용해 상호 간의 뜻을 전달하는 형태는 동일합니다. 다만 발신자와 수신자가 문화 차이에서 비롯되는 다른 배경을 지님으로써 서로가 이야기하는 당연한 내용도 심각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문화 간 의사소통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문화는 의사소통 가운데 보이지 않는 부분이고 의사소통은 문화에 보이는 부분이기에 문화 간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문화적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내용도 그들은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뜻밖의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군요. 결국 의사소통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상대방과 함께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 결과가 나의 예측과는 다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항상 유의해야 하겠군요. 강사님, 의사소통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말로 하는 의사소통뿐만 아니라 표정이나 행동으로 하는 소통 역시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었어요. 그렇죠. 의사소통을 유형에 따라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 의사소통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말로 하는 소통이 언어적 의사소통이라면 표정이나 행동, 제스처를 통한 소통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입니다. 실제 의사소통 유형의 비중은 언어적 의사소통이 30% 정도이고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70% 정도의 비중이라고 합니다. 또한 심리학자 엘버트 메러비언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의사소통 시 말하는 내용은 단지 7%의 중요성을 갖는 데 불과하고 목소리나 말투, 억양 등의 청각적 요소가 38%, 몸짓이나 표정 등의 시각적 요소가 5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대화의 내용보다 느낌이나 태도가 의사소통에 더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문화 사회에서 자신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을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거나 외면하는 행동은 상대방에게 편견과 차별을 전달하는 비언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반대로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는 것이 부정, 좌우로 흔드는 것이 긍정적인 인도의 문화와 같이 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람들이 표현하는 몸짓과 태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에서는 언어뿐만 아니라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구성원들의 문화를 알아야 의사소통 시 활용되는 몸짓, 느낌, 태도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개개인 구성원과는 바른 의사소통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내에서 바른 의사소통을 통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은데 어떤 점을 유념해야 할까요? 네, 모든 의사소통은 나와 상대방이 함께하는 것이다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을 야구 경기에 비유해 볼까요? 말을 하는 사람은 투수와 유사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듣는 사람은 포수와 같다고 할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투수라 하더라도 포수와 사인이 서로 맞지 않거나 포수가 받을 수 없는 강력한 투구를 한다면 게임에서 승리하긴 어렵겠죠. 의사소통도 상대방의 기분이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말을 하면 의사소통에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아, 그럼 앞에서 말씀하셨던 문화 간 의사소통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죠. 특히 문화 간 의사소통을 할 때는 내 기분이나 생각대로 말해도 상대방이 알아서 이해할 것이라 단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 상태를 보면서 이에 맞게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도 한국 문화에 맞춰서만 말과 행동을 하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소통을 했다 하더라도 외국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우리 한국인의 소통 방식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제가 최근에 읽은 제2신문사 기사를 보면 한국 여행을 준비하는 프랑스인을 위하여란 책자에는 한국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소개되어 있는데 이 책자에는
한국인은 길에서 부딪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런 일을 당해도 화를 내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까지 덧붙여져 있다고 하네요. 이 기사를 보고 한국을 예의가 없는 나라로 그려놓아 언짢았지만 현재의 우리 모습을 떠올려 보니 이내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유럽에서는 서로 부딪히는 일이 거의 없으며 부딪힐 뻔하기만 해도 두 사람이 동시에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못하여 외국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유럽에서 조그마한 실수에도 곧바로 정중하게 사과하는 관습이 있는 것은 서로가 함께 살기 편하도록 사회가 정해놓은 일종의 규칙 때문일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국 소개책자에 한국인은 길에서 부딪혀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다. 지하철에서 발을 밟아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하니 조금은 부끄러워집니다. 그렇죠. 우리는 스스로 동방예의지국이라 여기는데 유럽의 문화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예의가 없는 나라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 청소년들이 깨달아야 하는 점은 무엇일까요? 앞으로 청소년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 때나 고마운 마음이 들 때 망설이지 말고 잘 표현하는 태도를 갖추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강사님,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으로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하게 확인해 볼 것은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말뿐 아니라 행동, 몸짓, 표정, 제스처, SNS 등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진을 통해 한번 살펴볼까요? 오, 지난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한국 축구대표팀의 4강 진출에 큰 역할을 한 박지성 선수와 이영표 선수의 모습이네요. 네, 맞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의 영웅인 박지성, 이영표 선수는 네덜란드를 거쳐 꿈의 무대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 진출합니다. 박지성 선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영표 선수는 토트넘에 입단하게 되죠. 양 팀이 처음 마주한 경기는 영국과 한국에서 코리안 더비로 큰 주목을 받았는데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후 이영표 선수의 드리블 실수를 틈타 박지성 선수가 그 볼을 가로채고 이것은 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득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황당해하는 이영표 선수에게 박지성 선수가 다가가 말없이 옆구리를 터치하며 미안함을 표시하자 이영표 선수도 박 선수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살포시 포개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사진 기자가 포착한 이 장면은 말없이도 진심 어린 소통이 가능함을 잘 보여줍니다. 사진을 보면 두 선수가 경기 중이라 직접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무언의 행동을 통해 서로가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주고받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진 속 두 선수처럼 우리는 상황에 맞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때그때 표현하고 싶은 인사, 감사, 칭찬, 축하, 위로, 요청, 주장 등을 자유롭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이 공동체 사회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동체 사회에서는 바른 의사소통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이를 기꺼이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 같은 청소년들은 학교 성적이나 교우 관계 등에서 고민과 갈등이 많을 텐데 이런 때에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또는 친구에게 거리낌 없이 고민을 표현하여 함께 해결책을 찾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필요할 때 남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태도는 정말로 좋은 의사소통 능력입니다. 이번에는 작가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에 나온 낙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눈을 감고 들어보시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게 하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만의 보물을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멀고 긴 사막으로의 여정을 준비하는 산티아고에게 연금술사는 낙타를 팔고 대신에 말을 사라고 권고한다. 그렇게 하라는 이유는 합리적이다. 낙타는 사람을 배신하는 짐승이라서 수천 리를 걷고도 지친 내색을 안 타가 어느 순간 무릎을 꺾고 숨을 놓아버리지. 하지만 말은 서서히 지치는 동물이야. 앞으로 얼마나 더 달릴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제쯤 죽을지 가늠할 수 있다네. 배신하는 운송수단을 믿고 그 험한 길을 갈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죽도록 힘을 다하는 낙타를 배신하는 짐승이라니.
묵묵히 할 일을 하다가 힘이 다해 죽는 것이 어째서 배신이 될까? 여기서의 배신은 간음할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간음을 불가능하게 하느냐가 기준이다. 배신의 의미를 새롭게 새겨보며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나는 낙타 쪽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꾹 눌러 참고 말없이 갈 때까지 가는. 이제는 어렵고 아픈 것도 호소해 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소통의 길을 가야 하겠다. 지친 내색을 안타가 어느 순간 숨을 놓아버리는 낙타에 대해 청소년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강사님은요? 이 이야기 속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자신의 고통을 주인에게 표현하지 않는 낙타의 태도는 소통의 관점에서 보면 희생정신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주인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먼 길을 동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처럼 자신의 상태를 주인에게 기꺼이 알려주어야 합니다. 여러분들도 고민이나 갈등이 있으면 혼자 괴로워하지 말고 언제든지 주위 사람들에게 표현을 하십시오. 공동체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들은 언어나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며 함께 대화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나 자신이 너무 힘든데도 별 내색을 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게 됩니다. 짤막한 이야기 속에서 표현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외국인들의 어려운 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어려운 점들이 많겠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인들이 외국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무심코 던지는 상처 주는 말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청소년 여러분이 외국에서 온 친구와 올바르게 의사소통을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도 일반 친구들과 구분 없이 대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을 우리와 다른 특별한 상황에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이나 그들이 한국어를 잘하지 못할 거라는 편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편견을 가지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한 적은 없겠죠? 좋은 말을 사용하는 건 왜 중요할까요? 관련된 두 가지의 실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험 1입니다. 이 실험은 몇 년 전 한글날 특집으로 시도되었고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단순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까 하는 궁금증을 풀어주는 것이 실험의 의도입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따뜻한 밥을 지어서 두 유리병에 똑같이 나누어 담습니다. 하나의 유리병에는 고맙습니다 라고 적힌 종이를, 다른 하나에는 짜증나 라고 적힌 종이를 붙입니다. 그리고 실험자들에게 이 두 개의 병을 주고 4주 동안 두 유리병에 적힌 말을 포함하여 고맙습니다 라고 적힌 병에는 기분 좋은 감정으로 좋은 말들을 하고, 반대로 짜증나 라고 적힌 병에는 좋지 않은 감정으로 나쁜 말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4주 뒤 실험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매우 흥미있는 실험이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실험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4주 동안 실험을 하고 난 뒤에 병의 뚜껑을 열었더니 고맙습니다 병에는 하얀 누룩이 고소한 냄새를 풍기며 자랐는데, 짜증나 병에는 거무스름하고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곰팡이가 자라 썩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 결과가 참 신기합니다. 밥이 사람 말을 알아들을까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말이 주는 생명력이나 파괴력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해주는 실험이네요. 실험 1과 비슷한 결과를 보인 실험 2, 물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도 소개해드릴게요. 일본의 대한의학자인 에모토 마사루는 의식이나 말이 가지는 에너지가 물의 결정이라는 눈에 보이는 형태를 가지고 나타난다는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는 저서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 8년 동안 물을 연구하며 찍은 놀라운 사진을 통해 비물질이 물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에서는 물의 결정이 환경에 따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착안한 다양한 결정의 사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이나 감사라는 말을 자주 들어온 물의 결정에서는 장엄한 광채를 내는 아름다운 육각형 결정이 나타나고, 악마라는 말을 들려준 물에서는
중심의 검은 부분이 주위를 공격하고 있는 형상의 결정이 나타났습니다. 물은 음악에도 반응했습니다. 쇼팽의 이별곡을 들려주자 결정들이 잘게 쪼개지며 서로가 이별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아리랑을 들려주자 가슴이 저미는 듯한 형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자가 여러 해 동안 세계 각지의 물을 채취해 찍은 갖가지 모양의 결정들은 이 세상의 모습을 힘찬 언어로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물이 아름다운 말과 생각이 내뿜는 고유의 파동에 반응하여 결정을 이룬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가 물을 바라보고 있을 때 물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풍경, 뿜어내는 분위기, 그 모든 것을 물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명 이야기를, 빙하에서 흘러내리는 물은 유구한 지구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물이 담고 있는 생명에 관한 정보를 해독하는 한 가지 방법으로 저자가 택한 것이 바로 결정 관찰입니다. 이 책에서 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대자연의 생명력의 표현이며 정화작용과 만물을 생성하고 기르는 신비한 힘입니다. 마음, 생각, 파동이 물의 결정에 변화를 준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마음과 말의 중요성이 새삼스럽게 느껴집니다. 물이 사랑, 감사와 같은 긍정적인 말에서 나오는 파동에 반응하여 만든 가장 아름답고 정교한 결정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가 서로에게 긍정의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의식이 세계의 모습을 바꾸는데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를 깊이 들여다보게 됩니다. 밥이나 물도 긍정의 언어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부정적인 언어에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군요. 그렇죠. 밥이나 물도 그러한데 하물며 다양한 감정을 지니는 사람들이 나쁜 말을 들을 때 느끼는 심정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나쁜 말의 힘이 참 무섭다는 생각, 나쁜 말을 하면 입안에서 해로운 독이 나오는 것 같다는 느낌, 이제는 장난으로도 친구를 놀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것 같네요. 이것은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마찬가지랍니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듣고 상처를 입을 말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친구의 외모나 말투,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말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런 말들은 친구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간의 소통을 가로막는 무서운 표현이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하게 대접을 받고 싶은 것처럼 외국에서 온 친구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을 해야 합니다. 외모나 말투, 사용하는 언어가 다름을 비하하거나 놀리는 말을 듣는 외국에서 온 친구의 심정이 어떨까요? 당연히 자신의 고유한 존재가 무시되는 느낌을 크게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도 우리와 같은 한국인인데 마치 외국인처럼 대하거나 피부색으로 구분을 지으면 이들에게 엄청난 소외감을 안겨줄 것입니다. 특히 우리 속담 중에도 말에 대한 속담인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와 같은 속담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사이에 좋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러분이 의사소통에 대해 공부하였으니 이제부터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방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며 공감적으로 의사소통을 하기 바라고요. 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면 그들이 기꺼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기꺼이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 의사소통을 바르게 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이번 주제는 나 메시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친구가 나에게 실수를 했거나 또는 친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에는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을까요? 최대한 나의 입장이나 생각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친구를 나무라거나 타이를 때는 친구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심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좋겠죠. 그리고 친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도 친구의 입장에서만 언급하지 말고 나의 바람이나 소망 등을 곁들여 말하는 것이 좋은 의사소통 요령입니다.
이것을 나 메시지 표현 방식이라고 합니다. 나 메시지는 주어를 상대방이 아닌 나를 기준으로 말을 하는 방식입니다. 즉, 나의 감정이나 생각을 나의 것으로 인정하는 형태로 나의 감정, 느낌 정보를 상대방에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나 메시지를 사용하면 상대방이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나 메시지의 활용은 자신에게 상대방에게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상대방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도록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나 메시지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지 않고 자신의 진실한 마음과 감정을 드러내기 때문에 상대방이 방어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 메시지로 자신을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나 메시지의 3요소는 문제가 되는 상대방의 행동이 무엇인가, 그 행동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나는 그 결과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가를 구분하여 전달하는 것입니다. 또한 나 메시지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은 먼저 비난 없는 행동을 서술하고 다음으로 나에게 미치는 구체적 영향과 나의 느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나 메시지 전달 방법은 첫 번째, 상황에 대한 설명 후 사실을 말하고 두 번째, 상황에 끼친 영향에 대한 설명 후 자신의 감정에 대해 말하고 세 번째, 그로 인한 감정에 대한 설명 후 나의 바람에 대해 말하면 됩니다. 예를 한 가지 들어볼까요? 만약 교실에서 한 친구가 내 책상 옆을 지나가며 책상 위에 놓인 물통을 떨어뜨리는 바람에 물이 쏟아진 상황에서 너 메시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통 너는 조심성도 없니? 너 때문에 물통이 떨어졌잖아. 라며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겠지요. 네. 하지만 나 메시지의 3요소를 생각해보며 네가 지나가면서 내 물통을 떨어뜨려 가방이 모두 젖었어. 그래서 내가 속상하구나. 다음번에는 지나갈 때 좀 더 조심해 줄래? 라고 최대한 부드럽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군요. 상대를 먼저 비난하기보다 나의 마음과 감정을 먼저 이야기하는 나 메시지. 그럼 이런 나 메시지로 의사소통을 할 때의 장점으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나 메시지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방어 심리의 감소. 나 메시지는 상대방을 직접 판단, 평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방어 심리를 덜 유발합니다. 즉, 상대방이 훨씬 편안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솔직성. 나 메시지는 나의 감정과 입장을 진솔하게 전달하는 기능을 합니다. 누구든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면 함께 솔직해지기 쉽고 더욱 진지하게 대화에 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완전성. 나 메시지는 단순히 무엇 하다 혹은 무엇 해라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고 전후 사정과 그것에 대한 나의 입장까지 알려주기에 더욱 완전한 정보라 할 수 있습니다. 잠깐, 영상편지가 도착했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 1학년 김선우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고민거리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친구 동호에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면서도 그 친구가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지난 토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친구들끼리 학교 운동장에 모여서 축구를 하기로 했죠. 그런데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동호가 보이지 않았어요. 동호는 지난주에도 지각을 해서 친구들을 기다리게 했거든요. 축구는 인원수를 맞추어서 하는 경기라 난감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운동장으로 모인 저와 다른 친구들은 할 수 없이 동호가 오기만을 기다려야 했죠. 어떻게 하면 동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도 동호가 시간 약속을 잘 지켜주길 바라는 제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선우 학생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선우 학생이 처한 상황에서 동호에게 할 수 있는 말을 너 메시지와 나 메시지로 각각 표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먼저 너 메시지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야, 넌 오늘도 늦냐?
지각대장, 너 때문에 운동이 또 늦어졌다. 자꾸 늦게 오려면 너는 이제 빠져라 등으로 표현하는 것이 너 메시지의 예가 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동호가 그 말을 듣게 되었다면 기분이 매우 언짢고 속상할 것입니다. 반대로 나 메시지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야, 네가 안 와서 걱정했다. 늦게 와도 네가 오니 분위기 업이다. 자꾸 늦으면 다음에 우리도 너처럼 늦게 온다. 등이 나 메시지로 표현한 예가 되겠죠. 자, 어떤가요? 아마 동호의 잘못을 비난하는 너 메시지로 표현할 때보다는 나 메시지로 표현할 때 동호는 미안한 마음을 더욱 강하게 느낄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나 메시지가 일반적인 대화 방식에 비하여 훨씬 효과적일 때가 있는데 그게 언제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나 메시지가 더욱 효과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바로 나 메시지 방식의 표현은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특히 필요합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딸에게 엄마가 너 오늘 또 늦었냐 라는 것보다는 네가 늦어서 엄마가 많이 걱정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할 때에도 상대방에게 직접 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심정을 바탕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언어의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언어의 힘을 깨닫게 해주는 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봐주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거린이 거리에 앉아서 국어를 하고 있습니다. 거린이 앉아있는 자리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 종이판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나는 장님입니다. 도와주세요. 오랜 시간 앉아있지만 거린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관심을 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그 거린에게 한 여성이 다가옵니다. 그리고는 종이판에 뒤집어 다른 문구를 적고는 이내 사라집니다. 그 여자가 다녀간 후로 거린에게 사람들이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거린 앞에 동전을 놓고 갑니다. 거린은 갑작스런 관심에 당황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궁금해집니다. 종이판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 것인지. 그래서 한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종이판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습니까? 그 사람이 종이판에 적힌 말을 읽어줍니다. 아름다운 날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을 볼 수 없네요. 같은 뜻이지만 다른 말로 표현된 글에서 전혀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여성이 종이판에 바꾸어 적은 이 표현은 자신의 감정을 중심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 메시지로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좋은 사례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무엇인가요, 강사님? 이번에는 나 메시지와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살펴볼까요? 나 메시지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다음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상대방의 말을 듣고자 하는 적극적 경청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경청은 상대의 말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의 내용은 물론이며 그 내면에 깔려있는 동기나 정서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해된 바를 상대방에게 피드백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경청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중요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대화 시에 상대의 이야기를 경청하려 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에 불편함이 생겼다는 이야기를 반복하게 되면 아무리 나 메시지라 하더라도 상대방은 공격받는 느낌을 가질 것이므로 적극적 경청의 자세로 돌아와야 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우리 청소년들도 앞으로는 적극적인 경청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맞아요. 경청이라는 단어는 기울어질 경과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울어질 경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귀를 기울이고 상대에게 집중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특히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귀이, 임금왕, 열십, 눈목, 한일, 마음심에 6개의 한자어가 조합되어 있는 모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들을 청이라는 한자어는 임금이 백성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며 10개의 눈으로 말하는 상대방의 상황을 살펴야 하며 마음으로 공감하며 들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잘 듣기 위해서는 눈과 귀와 마음을 다하여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바른 경청을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청을 잘하려면 나의 의견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데 내용뿐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대방과 눈을 맞추고 고개를 끄덕이는 등 호응을 해줌으로써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에게 공감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면 보다 효율적인 소통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경청은 의사소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 경청을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자신의 소통 습관과 능력을 되돌아보고 친구들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요령을 익혀가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 내 옆에 있는 친구에게 따뜻한 격려나 칭찬의 말을 멋있게 한번 해볼 수도 있겠죠? 행동이나 표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친구에게 전달해도 좋습니다. 어느새 다문화 이해 여행의 마무리 시간이 되었네요. 전문가 영상을 통해 오늘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 다문화 사회에서 의사소통은 의견과 느낌을 주고받는 것은 물론 무언가를 같이 결정해야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 있는 이주 배경 청소년들이나 외국에서 온 청소년들을 배려하는 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말뿐 아니라 행동, 몸짓, 표정, 제스처, SNS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황에 맞는 수단을 사용하여 그때그때 표현하고 싶은 인사, 감사, 칭찬, 축하, 위로, 요청, 주장 등을 자유롭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동체 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가는 모든 구성원은 언어나 동작이나 표정을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며 함께 대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밥이나 물도 긍정의 언어에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반응하고 부정의 언어에는 부정적으로 반응하는데 다양한 감정을 지닌 사람들이 나쁜 말을 들으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만큼 말의 영향력은 큽니다. 외국에서 온 친구들과의 의사소통에서도 여러분이 귀하게 대접받고 싶은 것처럼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소중한 사람으로 대접하여 긍정의 언어로 소통하고자 해야 합니다. 바람직한 의사소통을 위해 누구를 대하든지 상대의 입장과 상황을 고려하며 공감적으로 의사소통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친구를 만나면 그들이 기꺼이 자기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좋은 친구가 되기 바랍니다. 친구가 나에게 실수를 했을 때라도 친구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나의 마음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무엇을 요청할 때도 친구의 입장에서만 말하지 말고 나의 바람이나 소망을 곁들여 말하는 나 메시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의사소통 요령입니다. 나 메시지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해석하기보다는 나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 메시지 활용은 자신에게나 상대방에게 나 자신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궁극적으로는 상대의 마음을 정직하게 열도록 용기를 줍니다. 또한 나 메시지를 통해 나의 감정을 표현한 다음에는 다시 적극적으로 주의 깊게 상대의 말을 듣고자 하는 경청의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시대의 의사소통을 잘하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그에 알맞게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아가 친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나의 솔직한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공부하였습니다. 이제 청소년 여러분도 자신의 소통 습관과 능력을 되돌아보고 다양한 친구들과 바르게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여행을 통해 우리가 얻은 메시지를 알려주세요. 이번 여행에서는 나도 외국에서 온 친구도 모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친구의 입장과 처지를 고려하면서도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친구와 바르게 소통하는 청소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문화 시대 의사소통 역량 기르기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